카드모스 가문의 그 족보, 여러분 너무 작아서 좀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카드모스 가문의 족보는 카드모스의 아버지와 큰아버지에게서부터 좀 시작을 하겠어요. 거기 이제 벨로스, 거기 여러분 보이시는 가게도에 동그라미 쳐져 있는 두 사람, 벨로스와 아게노르에서부터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로 올라가면 다 제우스예요. 아시겠죠? 벨로스는 누구냐면 이제 북아프리카에 이집트와 그 옆에 리비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집트와 리비아의 왕이 바로 누구냐면은 벨로스였어요. 벨로스도 아들이 두 명이 있습니다. 아이깁토스하고 다나오스라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아이깁토스에게는 이름대로 이집트를 주고 다나오스에게는 뭘 줬냐면 리비아를 줬어요. 그러면 이제 그 나라가 이렇게 아들들로 내려가면 되잖아요. 근데 아이깁토스는 아들만 50명을 낳았어요. 다나오스는 딸만 50명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나라를 다시 합쳐야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깁토스가 제안을 합니다. 저기 우리 이 아들들에게 딸들 50명을 결혼시킵시다. 그래서 이 나라를 합쳐가지고 같이 줘버립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다나오스가 그러면 다 그 결혼해가지고 시댁으로 다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그죠?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 하나만 해봐요. 뭐 시댁이 손해를 받느니 이쪽이 손해를 받느니 1원이라도 더 내면 그게 나중에 얼마나 그 시부모님들 사이에 감정 싸움이 되는지 압니까? 물론 이제 있는 사람들 얘기예요. 없어서 그냥 시작한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가 강남에는요 굉장히 많이 생겨요. 제가 있어 보니까. 그래서 똑같이 내야 돼. 똑같이 1.1액 다르지 않게 똑같이 내야 돼. 1.1액이면 다른 쪽으로 쓰이지만, 그래서 이 다나오스의 딸들이요 이제 결혼을 거부합니다. 계속 결혼을 거부하고 이제 안 가려고 합니다, 시집을. 그런데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까 이제 결혼을 하기로 합니다.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다나오스의 딸들이요, 결혼을 하면은 남편들이 다 자기들을, 여자들을 죽일 거라는 그런 두려움에 빠져요. 그래서 다 자고 있는데 딸들이 남편들을 다 죽입니다. 49명을 죽여요. 그래서 여자 49명, 그 다음에 커플 하나 이렇게만 남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한 커플이 나라를 차지하고요, 49명은 다시 지하세계로 갑니다. 가서 벌을 받는데 어떤 벌을 받냐면 구멍이 뚫린 독에 계속 물 채우는, 우리 이제 콩쥐팥쥐에 나오죠. 나중에 이거 두꺼비가 막아주는 우리는 그런 식인데 여기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구멍 뚫린 독에 다나오스의 딸들이 계속해서 물을 채웁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했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벨로스라는 사람과 아게노르라는 사람 하겠다 그랬죠. 그죠? 동생 아게노르. 아게노르의 자녀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에우로페라고 하는 여자예요. 근데 여러분 에우로페 이렇게 하고서는 스펠링을 써보면 영어식으로 읽으면 유럽이 되는 거예요. 에우로페. 이거는 이제 독일어식으로 그대로 읽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 독일어는 에우로페라고 안 읽어요. 이 유를 오이라고 읽기 때문에 이제 독일말은 오이로파가 되는, 오이로파. 에우로페는 정말 그리스식으로 그대로 읽는 거죠. 에우로파 이렇게 읽는 거예요. 자, 에우로페가 납치가 돼요. 에우로페가 너무 이뻐가지고 누구에게 납치가 되냐면은 제우스. 그렇죠. 무조건 제우스예요. 제우스에게 납치가 되는데 제우스가 이 소로 변신해가지고 이제 딱딱 나오잖아요. 소로 변신해서 에우로페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크레타 섬으로 가요. 그래서 크레타 섬에서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 자식 중에 하나가 미노스 문명의 창시자였던 미노스다. 거의 뭐 주몽 이야기 이런 거랑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에우로페를 데리고 돌아다녔던 지역을 유럽이라고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거기가 유럽이 되는 거죠. 그죠? 에우로페의 땅이에요. 에우로페의 땅. 자, 그래서 이제 제우스가 이렇게 해요. 이 에우로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게노르죠? 이 아게노르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 자녀들, 아들들을 시켜가지고 딸을 찾아오라고 시켰어요. 근데 딸이 뭐 있을 리가 없지. 제우스가 벌써 데려갔는데. 그래서 가가지고 도저히 찾지 못하니까 신탁소로 가요. 신탁소 어딘가요? 그리스 신탁소. 델포이. 그죠? 델포이 신탁소로 가요. 그랬더니 야, 너가 다니다가 네가 받은 소가 앉아서 쉬는 곳에다가 나라를 세워라. 이렇게 해서 카드모스라고 하는
이 에우로페의 남자 형제가 이 소가 앉은 곳에 세운 나라가 테베입니다. 테베. 예, 이제 근데 여기에서 이 테베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아레스 신의 뱀을 죽이게 돼요. 이 테베에서 처음에 서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불과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문명이든 시작되려면 거기 불과 물이 있어야 되죠. 불과 물을 찾는데 바로 물을 찾으러 갔더니 그 물이 있는 동굴 안에 누가 지키고 있냐면 뱀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뱀을 죽였는데 그 뱀이 하필 또 아레스 신의 또 키우는 애완용 뱀이네. 그래도 또 이제 여기서 신의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저주야. 여기는 뭐만 하면 저주고요. 그래서 나중에요, 이 카드모스가 뱀을 죽이고 뱀의 이빨을 쫙 뿌렸더니 뱀의 이빨이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막 서로 싸워가지고 철인 싸움 경기, 로얄 럼블이라 그럴까요? 이런 걸 해요. 그래도 5명의 용사가 남아요. 그 5명의 용사와 카드모스가 세운 나라가 테베다. 이게 테베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테베에서 나중에 다스리다가 자기 자녀에게 이제 왕권을 넘기고 자기 아내인 하르모니아하고 어떻게 돼요? PPT에 보시면 뱀이 돼요. 왜? 뱀을 죽이면서 나라를 시작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뱀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거기서부터 쭉, 자, 그 다음 계보를 보시면 카드모스에서 쭉 내려오죠? 쭉 내려오다 보면 라이오스라는 사람 있나요? 여기가 이제 테베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라이오스라는 왕과 이오카스테라고 하는 아내 사이에 어떤 신탁이 내리냐면 아이를 임신했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된다? 이 아이가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된다라는 신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버려버린 거예요. 버려서 이 아이는 발을 묶어놨기 때문에 오이디푸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이 부은 발이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이 발이라는 뜻은 다 푸스, 푸드 이런 게 다 파드, 다 다리죠. 여러분 산발이, 트라이파드 이거 다 오이디푸스에서 온 말이에요. PUS, POS, POD 이게 전부 다 이제 발을 얘기하는 단어거든요. 옥토퍼스 뭐예요? 다리가 8개. 옥토퍼스 8개의 발이라는 뜻이에요. 간단한 거예요. 오이디푸스는 발을 묶어서 버려가지고 이제 오이디푸스가 됐다. 근데 그 아이를 죽이지 않고요. 죽이라고 시킨 사람이 누구 양치기에게 줘가지고 이 아이가 누구에게로 가냐면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있죠.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인 코린토스인데 그 코린토스의 왕 밑에서 길러집니다. 근데 이 아이가 커서요. 너에게 이런 신탁이 있어라는 걸 누구에게 알게 돼요. 아버지를 죽인대요. 근데 이 오이디푸스는 자기 아버지가 누구죠? 원래는 테베의 왕인데 지금은 누구예요? 그렇죠. 코린토스의 왕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코린토스의 왕을 죽이면 안 돼. 그리고서는 방랑의 길을 떠나가지고 또 델포이 신전으로 갔는데 델포이 신전에서 확인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너에겐 그런 운명이 있어.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서 이제 일로 가면 코린토스예요. 일로 가면 테베예요. 이 삼거리에서 나는 테베 쪽으로 가야겠다. 왜? 일로 가면 아버지를 죽일 테니까. 테베 쪽으로 꺾는데 거기서 마차가 하나 오는 거예요. 마차를 비키라고 하는데 열받는데 쥐가 비키지. 그래서 양쪽에서 빵빵 이거 요새로 말하면 차 교차로에서 빵빵 하다가 승질 나가지고 죽여버렸는데 그게 바로 라이오스.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이디푸스가 테베로 가는 거예요. 코린토스 가면 안 되니까. 테베로 가다가 만난 게 누구예요? 자, 스핑크스. 그죠? 스핑크스가 퀴즈를 내죠. 아침엔 4발, 점심땐 2발, 밤에 3발. 누구냐? 맞춰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냐면 그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요. 항상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고대에는 그렇죠. 항상. 그래서 스핑크스의 퀴즈를 푸는 오이디푸스예요. 여러분 네로 황제가 왜 기독교를 박해하게 됐죠? 기억납니까? 로마 대화제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렸습니까?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리스 로마 신화 안에 이미 다 있어요.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어떤 집단한테 그 잘못을 돌리는 거죠. 그죠?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전 정권에 돌리는 거죠. 이건 뭐 언제나 있잖아요. 옛날에 다 있고 인간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민주주의의 할아버지가 와도 인간은 절대 안 변합니다. 똑같죠. 그래서
자기의 폭력성 때문에 라이엇을 죽여요. 이 사람은 스핑크스의 문제를 풀 만큼 뛰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뛰어난 인간도 피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죄예요. 뛰어난 인간도.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왕이 돼요. 그래서 갔는데 아버지는 죽고 스핑크스의 문제를 푼 남자가 오니까 그 사람을 이제 미망인인 엄마 이오카스테와 결혼을 하게 되고요. 자기의 형제들이자 아빠가 되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죠? 어떤 의미에서는 형제예요. 엄마의 자식이니까 형제죠. 자기랑. 형제 자매죠. 그렇게 자식을 낳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지역에 역병이 퍼지는 거죠. 역병이 퍼져서 이 역병의 원인이 뭐냐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원인이 아버지를 죽인 죄인 좁혀보니까 본인이에요. 그래서 본인 눈을 찌르고 그 다음에 엄마도 스스로 자살하고 이제 오이디푸스 왕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의 눈을 찌르고 이제 그 어떤 여자애를 이렇게 안고서는 지금 물러나죠. 그죠? PPT에 보면 그게 누구냐면 안티고네입니다. 안티고네가 데리고 콜로노스라는 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테네 근처에 있는 마을로 말하자면 뭐예요? 망명 가는 거죠. 망명. 자, 그리고 이제 이 안티고네와 오이디푸스는 콜로노스에 있으면서 이제 이 오이디푸스가 콜로노스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 안티고네는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오빠들 둘이서 권력 다툼을 하는데요. 이제 삼촌 크레온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은 오빠고 그 다음에 또 폴리네이케스라는 둘째 오빠는 삼촌이 지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서로 싸우니까 삼촌은 첫 번째 자기가 지지했던 오빠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폴리네이케스는 길거리에 버려서 개밥, 새밥이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이 폴리네이케스의 시체 앞에서 이제 고뇌하고 있는 안티고네의 모습을 또 화가가 그린 것이죠. 자, 카디모스 가문도 정리하면 이거예요. 권력을 놓고 다투는 거예요. 계속 권력을 놓고 다투는 거고요. 그래서 신을 노하게 해서 다양한 저주를 받은 카드모스 가문. 그러니까 이 카드모스 가문에 다 인물들은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가 있어요? 동시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땐 죄가 있어요. 폭력성이 있어요. 탐욕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불행한 운명에 놓인 인류. 그리고 여러분, 이 운명이 기구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발생하는 게 뭐죠? 딜레마. 그죠? 그래서 딜레마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고뇌, 그걸 보여주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요, 소포클레스가 비극 작품으로다가 만들었어요. 소포클레스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던 아이스킬로스, 에우리피데스도 다 만들었는데요. 총 123편을 만들었대요. 이건 어떻게 아냐? 이런저런 문헌에서 소포클레스가 썼던 작품들의 이름이나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남아있지는 않는 거예요. 남아있는 건 7작품. 전체가 남아있는 것은 탄탈로스 가문 소재를 다룬 것은 뭐예요? 일단 엘렉트라, 기억나시죠? 엘렉트라. 엄마가 아빠 죽인 다음에 엄마에게 복수하는, 그죠? 엘렉트라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아이아스 이야기는 뭐죠? 아이아스 이야기는 오디세우스와 아이아스는 트로이 전쟁의 승자죠. 승자인데 파리스의 화살에 맞아서 죽은 아킬레오스의 그 무구, 그 투구라든지 이런 무구를 누가 차지해야 되느냐라는 거에서 결국 오디세우스는 뭐 했죠? 트로이 목마 제안하고 만들었죠. 아이아스는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아이아스는 자기가 힘으로 많은 전쟁을 했으니까 큰 공을 세웠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회의를 거친 결과 지혜로운 전략을 낸 오디세우스가 그걸 가져요. 그래서 아이아스가 이제 자살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비극적이죠. 아이아스 딜레마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하나 알아두세요. 책도 있거든요. 아이아스 딜레마. 이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공을 세운 사람들의 공을 어떻게 분배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전쟁의 공으로 뭔가 사람들은 전리품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일리아스라는 작품 제가 예전에 강의했었죠. 일리아스가 처음에 생긴 문제가 뭐예요? 아가멤논과 아킬레우스가 전리품 가지고 싸우는 문제죠. 그죠? 이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도 이렇게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해주는 문제. 근데 절대 완벽하게 공평하게 대해주지 못하거든요. 사실 사람이라는 게. 왜?
나는 공평해도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항상 어려운 문제고, 이거 사실은 교회보다도 진짜 어려운 게 회사래요.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 됐을 때 저 사람에게는 얼마의 인센티브를 주고 이 사람이 얼마의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 그 다음에 회사에서도 이 사람에게는 훨씬 더 많은 프로젝트가 주어졌을 때 이 사람만 과연 직급을 넘어서서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 이런 문제가 이제 아이아스 딜레마. 이건 이제 기업인들이 항상 가지고 있는 딜레마죠. 자, 그리고 이제 필록테테스는 뭐냐면 헤라클레스의 이제 죽음에서부터 나와요. 이 헤라클레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여기 7개라고 되어 있는데 6개밖에 없죠. 그죠? 하나 좀 여러분 추가해 놓으세요. 이 PPT에 뭐가 있냐면은 트라키스 여인들이라는 작품이 하나 더 있어요. 지금 빠졌어요. 트라키스 여인들. 그 트라키스 여인들에 보면은 헤라클레스가요, 메이라데이아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이 아내 말고 자기가 또 다른 곳에 전쟁에 가가지고 거기서 말하자면 또 다른 아내를 얻어요. 그것 때문에 아내가 히드라의 독이 묻은 옷을 무구라고 해서 갑옷이라고 해서 전장에 있는 저기에 보내요. 자기 남편 헤라클레스에게. 헤라클레스가 그 옷을 입고 이제 히드라는 뱀이죠. 뱀. 그죠? 전설의 뱀. 그 뱀 독이 묻은 옷을 입고 이제 고통 속에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사울도 자기가 죽여달라 그러죠. 마찬가지로 이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들한테 죽여달라고 하는데 아들이 죽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례를 치른 사람이 필록테테스예요. 필록테테스가 장례를 치릅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른 대신에 헤라클레스의 활과 히드라의 독이 묻은 화살을 받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어떻게 연결되냐면, 이게 왜 트로이 전쟁과 연결되느냐? 탄탈로스 가면 트로이니까.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이 전쟁이 계속 끝나지 않는 거죠. 계속 끝나지 않으니까 거기 어떤 신탁을 내렸는데 헤라클레스의 활과 화살을 가져와야만 이길 수 있다. 근데 그걸 누가 갖고 있냐면 필록테테스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필록테테스는요, 같이 전쟁에 참여하다가 중간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전쟁에 참여를 못하고 섬에 그냥 10년 동안 놀고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고통스럽게. 그래서 이 필록테테스의 활을 찾아갖고 와서 파리스를 쏴서 죽이고 이러면서 이제 트로이 목마를 하면서 이렇게 전쟁이 끝나는, 그게 필록테테스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카드모스 가문은 아까 카드모스의 후예인 라이오스를 죽이고 왕이 된 오이디푸스 왕의 딜레마.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이디푸스가 콜로노스라는 아테네 근처에 이제 있는 마을에 가서 이 종말을 맞이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본국에 돌아와서 오빠의 장례로 고뇌하는 안티고네의 이야기. 이제 이런 것들이 카드모스 가문 소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걸 둘로 정리하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냐 여기냐. 물론 여기에 속하지 않는 이야기가 일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그리스 로마 신화는 이 두 가지의 이야기에 속하고요. 이 두 개의 가문이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끊임없이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이 끊임없는 어려움들 속에서 인간의 이제 딜레마와 어떤 비극들을 경험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작품들 한번 정리해 봅니다. 아이아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일리아스에 나오는 트로이 전쟁을 바탕으로 영웅 아클레우스가 죽고 그의 무구를 자기가 당연히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던 아이아스가 무구를 오디세우스에게 뺏기면서 아이아스 자살하고요. 동생 테우크로스는 아가멤논 메넬라우스 형제와 장례 문제로 전쟁 위기까지 가는 갈등이 생기고요. 결국은 이제 아이아스를 장례하면서 끝나는 이런 장면이에요. 자, 왜냐면은 이 원래 장례라는 것은요, 명예로운 거잖아요. 이 그리스 로마 시대의 장례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아이네이스라든지 일리아스 보면 중요한 사람이 죽으면 어떡하죠? 올림픽을 해요. 죽은 사람을 기념해서 여러 경기를 하면서 아주 여러 날 동안 잔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높이면서. 그러면은 그게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었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반대로 안티고네의 오빠 폴리네이케스는 내버려 두는 거죠. 장례를 아예 안 해버리는 거죠. 이거는 비극적인 객사하는 죽음이죠. 그러니까 장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아스가 이제 자살했단 말이에요. 결국엔 이 자살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총사령관의 말하자면 말을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총사령관은 이제 판결을 한 거예요. 오디세우스가 최고 1등 공신이다.
아이아스가 죽어버렸으니까 저 사람 장례하지 말아야 된다. 이래 전쟁 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장례가 해피엔딩이에요. 그다음 이제 엘렉트라는 아버지를 죽인 아버지 누구예요? 여기서 아버지가 딱 누구 나와야죠. 아가멤논 왕. 그다음에 어머니는요. 클리타임네스트라. 그렇죠? 그 죽인 복수심으로 갈등하면서 결국은요. 오레스테스 동생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이 오레스테스가 성장한 다음에 왜냐하면 여자 혼자서 복수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오레스테스라는 자기 동생과 함께 복수를 결행하는 그죠? 그림에 보면은 그렇게 이제 아버지에게 복수하는 그림이 나오죠. 칼로 찌르려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필록테테스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헤라클레스의 장례를 치르고요. 활과 화살을 가지고 있던. 근데 이 화살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히드라의 독. 히드라의 독은 언제 얻었을까요? 헤라클레스의 12과업 기억납니까? 헤라클레스가 이제 자기가 막 가족들을 죽이고 난폭한 성질로 지어놓은 죄들을 이제 사하기 위해서 12개의 과업을 치르는 과정. 그죠? 그 과정 속에서 히드라를 죽이죠. 네메아의 사자도 죽이고 또 멧돼지도 죽이고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 12가지 과업을 하면서 히드라를 죽이면서 독을 이제 모아놨던 거죠. 히드라의 독을. 그렇죠? 트로이 전쟁에 참전하려다가 이제 섬에 버려졌는데 나중에 결국은 트로이 전쟁에 참여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이야기. 렘노스 섬이라는 곳에서 남자가 왠지 난파돼 가지고 굉장히 그죠? 살려고 그죠? 요새 뭐 유명합니까? 에드라는 사람, 베어 그릴스 이런 사람들 유명하죠. 이렇게 생존 어디 막 뭐 아마존에 떨어져서 생존하는 약간 그런 식으로 그림이 묘사돼 있죠. 자, 그다음 여러분 오이디푸스 왕은 제가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고요.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비극적 운명의 장님이 된 오이디푸스는 딸 안티고네와 함께 아테네 근처의 콜로노스에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테세우스라는 영웅, 테세우스 유명한 영웅이죠. 아테네의 영웅. 아까 전에 우리가 사전에 이야기했을 때 누가 나왔어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유명한 그 프로크루스테스도 죽이고 여러 이제 악당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또 가장 유명한 사건 뭐예요? 테세우스의 가장 유명한 거. 아까 미노스는 누구죠? 에우로페의 아들. 미노스가 세운 미노스 문명. 그게 크레타 문명이거든요. 그 크레타 문명이 미케네와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조공을 받아가지고 미노타우루스라는 머리가 이제 소이고 인간인 괴물에게 제물을 바칠 때 테세우스가 자기가 직접 가서 괴물과 싸워가지고 승리하고 아리아드네 여자까지 꼬셔가지고 실을 가지고 들어가서 탈출해갖고 나오는 이야기. 이제 쉽게 말하면 영웅이 된다는 것은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다. 그죠? 그렇게 그리스에선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티고네를 돌보면서 자신을 질책하고 안티고네도 매우 고생하죠. 안티고네는 다시 이제 테베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안티고네 이야기가 그 다음 나오는 거예요. 이걸 순서대로 이으면요 하나의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이 작품들을 순서대로 이으면 여동생 이스메네와 아버지 오이디푸스와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온 안티고네, 이 자매입니다. 이스메네, 안티고네. 근데 여기에 왕위 다툼이 일어나서 에테오클레스는 누가 인정한 정식 왕이냐면은 삼촌 크레온이 인정한 왕. 폴리네이케스는 인정하지 않은 오빠예요. 이 두 사람이 왕위 쟁탈전을 하다가 둘 다 죽어요. 그래서 크레온은 에테오클레스를 장사하고 그 반역했다고 생각하는 폴리네이케스는 장례를 치르지 못하게 해요. 안티고네는 결국 명령을 어기죠. 오빠를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둘 수는 없다. 그 여러분 이제 그리스의 장례 문화나 이런 것들을 알면 이게 좀 더 심각한 문제였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결국은 죽게 되는 모습이에요. 우리 이제 적용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파트 3 적용.